네, 지방선거가 석 달 남짓 남았는데요. 도대체 공천은 어떻게 될까요? 예,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맡고 계신 황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취재 편의점에는 거리에서만 저희가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네. 예, 너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렇죠. 예, 야 그리고 스튜디오엔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뭐 예, 그야말로 그 장윤선의 팟짱 예, 장학생 팟짱 제가 장학생. 유일한 예. 팟짱 장학생 중에 유일하게 성공하신. 예. 지금 91일 남았습니다. 네. 그 전략공관위원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회의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네, 구성을 하고. 근데 보통 네. 이제 전략위원회는 그 멤버를 100%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개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그냥 수많은 로비와 뭐. 네, 그래서 네.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외부에 좀 전문가들 예. 좀 모셔놓고 이렇게 좀 하고 대체로 이제 위원장하고 관사만 보통 공개하고 가급적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군요. 이제 회의를 딱 한 차례 하신 건데. 회의 한 차례 했습니다. 예. 회의 때 주요 의제가 뭐였는지는 말씀 안 하실 거죠? 아니 이제 대체로 우리가 네. 어떤 부분의 일을 할 것이냐 보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그 불법 계엄과 내란 직후에 첫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예. 첫 선거인데 그때 예. 보면은 빛의 혁명은 그 전에 박근혜 탄핵과는 또 다른 예. 클래스의 예.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더 깊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또 이재명 정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계엄 이후 내란 이후에 만들어 놓은 성과가 어떻게 하면 또 국민의 성과로 이어지게 네. 연결하느냐 이게 또 지방선거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민생도 챙겨야 되고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그 내란도 척결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이 선거의 의미가 모두 담긴 게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네. 미니 총선급의 재보궐 선거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다시는 내란 같은 거 꿈꾸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좋은 후보를 내서 이번 선거를 압승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후보 검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포석을 어떻게 두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전략공관위에서는 주로 재보선 후보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전체를 다 이렇게 관장하고 보시는 겁니까? 지방선거 전체는 이제 뭐 민생이 중심이 돼야 되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국민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네. 통로를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천 공관위에서 당 차원에서 그거는 아주 뭐 투명하게 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내란도 척결하고 국가 혁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국민의힘에게 빌미를 제공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네. 재보궐 선거가 현재는 확정된 게 4개고 네. 앞으로 뭐 10개, 11~12개까지 10곳에서 11곳 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금 전략적으로 예.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네. 필승의 구도로 치러져야 된다. 필승의 전략 카드를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그 가장 뜨거운 곳이 인천 계양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 재밌는 기사가 나왔죠. 왕사남이냐 먹사남이냐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요. 그 지금 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전 대변인하고 전직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 두 분 모두가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낸 상태로 보여요. 네. 이럴 때 또 전략공관위가 결정하는 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왜 정청래 대표가 머리 아프다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네. 예. 근데 뭐 이것도 뭐 원칙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원칙이 예, 분명하다. 원칙은 어떤 원칙을 갖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크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조그만 빌미도 네. 제공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라서 예. 실제로 다음에 저기 의회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네. 역할을 좀 크게 하실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또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그거에 네.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노출되고 그래서 좀 저는 정리는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정리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로? 그냥 그러니까 그 두 분 모두가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고 예. 당연히 예. 또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역할과 필승 구도는 우리가 조사하고 분석하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필승 구도는 조사하고 분석하면 다 나온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이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들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예. 이제는 뭐 이번 지방선거 의미 그 자체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욕심보다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것으로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요. 그 뭐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고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게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요. 네, 많이 선거 많이 치러봤는데, 해보셨죠? 예, 한 20년 선거하셨죠? 예, 예. 한그 30년 됐는데. 아, 30년. 네. 그런데 이게 선거하게 되면 그때 분위기와 각이 다 잡혀요. 그래서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의 결단만 남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뭐 그런 흔치 않은 그러니까 흔한 네. 그런 광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대체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와 여론이 흐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의 어떤 결단과 네. 대안 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이미 그 기결정된 네 곳의 재보선판 가운데 이를테면 그 조국혁신당에서 정춘생 의원이 평택이나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무공천 카드도 쓰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귀책 사유를 따져보면 또 네. 그 일단 공석이 된 거 우리가 사고지역위원회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사고 친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 공석인 자리를 이제 사고지역위원회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어떠한 경우가 됐든 다 보궐이라는 것은 네. 그 정당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가 경하고 뭐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신영대 네. 전 의원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아니라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사무장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주장인 거 아닌가. 오히려 지금 더 큰 목표와 그럼 군산 후보 냅니까 민주당? 민주당에서 당연히 저는 뭐 후보 낸다. 후보 내는 걸로 지금 예. 저는 이제 또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고 예. 당연히 후보 낸다. 예. 예. 평택도 당연히 후보 그렇죠. 낸다. 모든 것을 이제 민주당 후보를 내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으로 있죠. 그리고 이제 재보선 지역 전 지역은 후보 다 낸다. 그렇죠. 예. 10곳이 되든 11곳이 되든 민주당 후보 싹 다 낸다. 당연하고 예. 그다음에 매우 되게 중대한 일이고 이 자체가 네. 또 어떻게 공교롭게 재보선 지역이 대부분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도 평균이에요. 그냥 똔똔. 예. 똔똔이다. 예, 잘해도 예. 똔똔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선거를 몰두해서 치를 겁니다. 몰두해서 선거를 치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어떻게 하고 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도부의 몫이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전략공관위의 전략의 키포인트는 일단 후보를 싹 내가지고 완승하는 전략입니까? 필승입니다. 필승. 네. 필승 전략. 필승을 통해서 예. 그야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막 저기 국민의힘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어제 도보행진하고 막 그런데 요거 봐라. 집회 신고도 안 내고. 이거 봐라. 예.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긴 거니까 이거는 뭐 민심을 반영한 거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예.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거잖아요. 이런 한치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 다수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게, 예.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그래서 이게 필승으로 치러낼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선거의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 사실상 그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출판기념회를 세게 했는데요.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도 이제 전략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인 그럴 거예요. 수 있죠. 예, 부산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디비졌다라고 하는데 별로 많이 안 뒤집어지고 지난 총선도 사실은 과반 정도 가능하다라는 여론조사 분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재수 의원 딱 한석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부산시장과 전재수 의원 지역구 두 개를 다 취해야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석을 두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네. 부산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부산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그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가장 선두에 예. 있는 지역이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질적인 그 지역주의가 예. 타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부산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중에 전략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태평양 시대에 거기 창구 역할을 하는 해양 도시로서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제2의 경제 수도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1,000표, 2,000표 차이로 네. 국회의원이 당선된 거는 이제 많이 민주당이 당선을 네. 못했지만 부산 전체의 지지율은 한 10% 가량 올랐기 때문에 네. 부산을 새로운 민주당은 새로운 그 공약지고 전략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을 고민 중에 있는지.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부산이라는 의미가 갖는 게 그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태평양 시대의 제2의 경제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런 능력을 공감받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조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조사가 좀 빨리 좀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사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한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하고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빨리 걷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현재로서는 당연히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관련된 수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여론조사하고 네,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고 앞서고 있어요. 기대가 높아 부산 시민의 기대도 높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좀 걷어지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취재를 해보면 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발표를 좀 늦추고 있다라는 소문은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취재해서 확인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는 대단히 좀 특수하게 관리가 되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재수 의원이 발로 뛰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낸 지역구라서 웬만한 사람이 가가지고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가 쉽지 않다. 전재수 정도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그렇죠. 예, 희생 또는 뭐 이렇게 막 거기 가면 뭐 그냥 재수야 독특한 이런 부르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독특한 신뢰관계가 있어요. 지역 유권자들하고. 그리고 막 가가지고 뭐 이런 거 적어가지고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니 좀 해줘. 그러면은 저거 가가지고 또 실제로 해주고 이렇게 완전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진짜 발로 뛰어서 현장을 뛰어서 하는 지역구 관리를 했던 분이라 쉽지 않다.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낼지 중요하다. 근데 여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7일 날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구포시장에 대체로 부산 가면 부전시장에 가는데 구포시장에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할까요? 그런 출마 경우는 못한다 한동훈. 예, 그런 경우는 예. 저는 이제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좋은 그 기대가 좀 어려운 게 이분이 국민의힘하고 연대해서 공천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소속이죠.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국민의힘 걷어내고 민주당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물론 텃밭은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지속적으로 당선되는 이곳인데 무소속은 캐스팅 보트 역할 그 외에는 못 하겠죠. 네. 이게 한동훈이란 존재가 국민의힘 전재수 없는 그 지역 구도에서 국민의힘을 당선시킬 거냐 민주당을 당선시킬 거냐 이거에 뭐 가늠자 정도는 될 수 있겠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그 둘을 뚫고 당선된다? 그건 뭐 쉽지 않다고. 정치 공학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는 한동훈 쉽지 않다. 네. 그러면 민주당의 필승 카드를 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면 뭐 다른 이제 소수 정당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2대 1의 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씨 국힘 나오면 플러스 고맙죠. 무소속. 네. 한동훈 후보 출마하면 땡큐다. 완전 왜냐하면 국힘 후보가 표가 분열되니까. 뭐 민주당 표가 갈 리는 없으니까. 민주당 표가 갈 리는 없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계엄 내란 정국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출마해 주는 게 땡큐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고맙죠. 완전 고맙다. 예, 출마하시라. 출마하셔야지. 출마 권유. 한동훈 후보 출마하시라. 이렇게 한동훈 권유. 출마 민주당 필승. 한동훈 출마 민주당 필승 이렇게 된다.